늦은 오후, 서울의 타운하우스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바닥에 깔린 마루가 빛나고 오븐에서 로즈마리와 마늘 향이 은은히 퍼지며 아침에 바른 레몬 오일의 상큼한 냄새와 어우러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집은 내 것이야. 모든 마감 비용을 내가 치렀고 모든 서류에 홀로 서명했다. 이곳은 나의 안식처. 파란 유리병에 튤립을 꽂아두고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했다. 이웃이 손을 흔들며 지나가다 사라졌다. 안에서는 플레이리스트가 낮은 소리로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부드러울 때 휘파람으로 불렀던 옛 가요들. 그 작은 추억을 붙잡으며 숨을 골랐다. 마치 항해자들이 등대를 지키듯이 손님 목록은 소박했다. 내 고집을 아는 동료들, 2명의 이웃, 그리고 거절하면 또 다른 전쟁이 될 테니 부모님과 언니까지. 파티쯤은 경계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자신을 다독였다. 한국에서 희망은 이를 악물고 연습하는 법을 배운다. 샤쿠테리 보드를 정리하며 내가 직접 샌딩한 카운터의 매끄러움을 느꼈다. 멘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좋은 울타리는 좋은 이웃을 만들고 더 나은 가족을 만든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우의 문자였다. 내가 자랑스러워. 해지면 문 잠그고. 미소 지었다. 벨이 울리자 고개를 들고 문을 활짝 열었다. 꽃이나 파이, 뿌리 내린 삶에 대한 농담을 기대했다. 대신 문간을 채운 건 친절히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준 사람들. 영자가 거실을 부동산 중개인처럼 훑었다. 손끝으로 직물을 스치고 자신의 것이 아닌 평수를 재듯 눈길을 주었다. 큰 토트백을 콘솔 테이블에 놓고 의식처럼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타월, 샤워 캐디, 목련 프린트 액자. 민지가 복도에 2개의 여행 가방을 세우고 계단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성호가 침실 라벨 박스를 들고 조용한 그림자처럼 지시를 기다렸다. 엄마,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가방이 왜 여기 있어? 당연히 내 게스트룸에 쓸 거지. 그녀가 이미 복도 중간에 서서 대답했다. 거기 조명 좀 더 따뜻하게 바꿔야겠네. 2 동료가 들어오다 짐을 보고 멈칫했다.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부엌으로 밀었다. 오븐이 딩 소리를 냈다. 크루스티니를 꺼내 쟁반에 놓고 손을 다시 안정시켰다. 영자가 게스트룸 문을 밀고 램프를 켰다. 아늑하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하지만 여자 손길이 필요해. 이미 있어요. 내 거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무시했다. 민지가 난간을 손으로 쓸며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시험했다. 침실 2개는 넉넉하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침 햇살이 좋을 거야. 턱이 굳었다. 숨을 가다듬고 에스크로 마감 때 이웃의 조언을 떠올렸다. 이 동네에서 예 바르게 말하고 속으로는 계획하라. 오늘 밤 둘 다 할 거다. 황혼 무렵 방은 따뜻하고 시끄러웠다. 음악 위로 모두가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는 파티 분위기. 잔을 채우고 작은 농담에 웃으며 한눈은 복도에 두었다. 영자가 잔에 숟가락을 두드리자 대화가 바닷물이 빠지듯 가라앉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가 와인을 높이 들며 말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걸 위해. 결국 그녀가 나를 흘끔 봤다. 공짜로 사는 애들은 자물쇠가 필요 없지. 그 말은 신경질적인 웃음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이웃 하나가 바닥을 봤다. 동료 하나가 한 모금 마시다 멈췄다. 민지가 덧붙였다. 현관등처럼 밝아. 내가 이 집의 생기를 불어넣을게. 나한테 딱 맞아. 잔을 흔들리지 않게 들고 침묵을 택했다. 우리 집안에서 먼저 화내는 쪽이 진다. 방 안을 기억하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누가 웃었나? 누가 움찔했나? 누가 화제를 바꿨나? 잔인함을 농담으로 치장할 때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엄마, 내가 마침내 차분하게 말했다. 자물쇠는 그대로야. 영자가 미소 지었다. 과장하지 마, 다어링.
넌 공유하는 걸 싫어한 적 없었어. 집에 항상 있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사흘은 재택근무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싫어.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일시적 조치가 가족을 건강하게 해. 건강한 가족은 물어봐. 내가 대꾸했다. 성호가 기침하며 신발을 봤다. 음악이 다시 흘렀다. 여전한 예의로. 누군가 크루스티니를 칭찬했다. 얼굴로 웃고 분노를 조용하고 유용한 곳에 쟁여뒀다. 자존심 삼키는 것과 쌓아두는 건 다르다. 호스트 모드로 돌아가 빈 접시를 치우며 모든 영토 침범을 추적했다. 민지가 핸드폰 플래시로 게스트룸에 사라지더니 다시 나와 입구 테이블에 메이크업 백을 깃발처럼 놓았다. 영자가 큰 소리로 여분 시트를 어디 두냐 물었다. 린넨 클로젯, 내가 말하고 따라가. 그녀가 친밀함이 허락이라 믿는 태도로 내 공간을 제고하는 걸 봤다. 태우가 늦게 파운드 케이크를 들고 와 걱정 어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카메라 앞에서 웃어. 내가 속삭이며 복도를 봤다. 그가 시선을 따라가 짐을 봤다. 입이 가늘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 아일랜드 근처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가 머무를 거라 예상했어. 그가 물었다. 전혀. 그럼 오늘 밤 우아하게 연기해. 그가 말했다. 내일 결과물을 설치해 이 핸드폰에 타이머를 설정하고 음료를 새로 채우는 척방을 돌았다. 성호가 침실 박스를 위층으로 올렸다. 내 사무실 바닥에 열린 채 티슈 페이퍼 사이로 액자 사진들이 보였다. 턱을 힘들게 풀었다. 그 장면을 찍고 문을 살짝 닫았다. 아래층으로 돌아와 대화를 주택에서 무해한 주제로 옮겼다. 레시피, 습한 날씨, 다음 주 마시아트 페어. 한국인들은 중요한 것 빼고 뭐든 말할 수 있다. 그 기술을 방패로 썼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폴더, 열쇠, 상자, 증인, 타이밍을 분류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현관등이 꺼지자 집이 숨을 내쉬었다. 잔을 모으고 접시를 쌓아 조용한 방을 걸었다. 게스트룸에 어머니 향수 냄새가 희미했다. 싱크대 옆 카운터에 전에 못 본 두 번째 키링이 놓여 있었다. 작은 은별 라벨만. 첫 번째와 함께 주머니에 넣었다. 현관문에서 데드볼트를 봤다. 키홀 주위에 신선한 긁힌 자국, 황동에 밝게 빛났다. 복사나 여러 번 시도의 흔적. 분노가 스치고 지나 더 차갑고 안정된 무언가로 대체됐다. 거실에서 랩탑을 열고 폴더를 만들었다. 접근, 점유, 공공주장. 초인종 카메라 영상을 끌어 짐스틸을 저장하고 내일 노트를 썼다. 자물쇠공 부르기. 협회 부르기. 사진 인쇄. 블록 아래 어딘가 참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속삭였다. 이야기가 반복될 때처럼. 음악을 끄고 집소리에 귀 기울였다. 단단했다. 내 거였다. 경계는 토론할 게 아니야. 방에 말했다. 아침이면 집이 답할 거다. 전날 밤 와인과 로즈마리 빵 냄새가 아직 공기에 붙어 있었다. 부드럽고 밝은 서울 아침, 부엌 창으로 가는 금빛 선이 스며들었다. 복도로 나서 멋진 저녁을 치른 만족감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지의 여행 가방이 벽에 기대 그대로 무언의 선언처럼. 손을 문틀에 대고 멈췄다. 그녀가 치우지 않았고 내가 여기에 속할 이유를 주지 않았다. 그 가방은 도발처럼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빈 와인 잔을 모으다 싱크대 옆 키링이 눈에 띄었다. 깔끔한 태그에 Z의 방 내 키 태그가 아니었다. 집어들자 금속이 차갑고 한 개 이상 무거웠다. 현관문으로 돌아서자 잠금장치 주위에 신선한 흠집. 제대로 맞지 않는 키의 흔적. 작년 봄, 어머니가 만약을 위해 여분 키를 달라 했던 날이 떠올랐다. 연습된 자연스러운 미소로 내가 편집증처럼 보이지 않으려 넘겨졌다. 이웃 로슨 씨가 말했다. 이 동네에서 빌린 키는 마번의 초대야. 그때 웃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키링을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갔다. 초인종 카메라 피드를 열어 지난주를 스크롤했다. 파티 이틀 전, 영자, 성호, 민지가 현관에 폴로 셔츠 남자가 자물쇠공 케이스를 들고 비디오에 어머니가 익숙한 황동키를 넘기는 게 찍혔다. 그는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다 신선한 복사본 세트를 들고 돌아왔다. 성호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점심 테이블 기다리는 남자처럼. 민지가 난간에 기대 핸드폰 스크롤, 100번 한 에런즈즈처럼. 캐주얼함이 행위 자체보다 세게 쳤다. 즉흥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뒤로 기대, 맥박은 느리지만 안정됐다. 지금 부를 수 있지만 내 패를 드러낼 뿐 내가 앞서기 전에 이야기를 돌릴 거다. 늦은 아침, 스핀이 시작됐다. 캐롤 이모가 전화, 실업 같은 걱정 목소리. 아가, 어젯밤 좀 긴장됐다고 들었어. 엄마가 내가 고립됐다고 걱정하시네. 대답 전에 사촌 문자. 가족은 가족 돕지. 여분방이 이유 있잖아. 또 하나 몇 분 후, 그녀는 내 언니야. 낯선 사람 아니라고. 이 패턴 알았다. 영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미 나를 이기적으로 칠했다. 어젯밤을 그녀와 민지가 피해자인 도덕극으로 제작성. 동료가 말했다. 일부 가족에서 진실은 일어난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반복된 거야. 어머니는 이야기를 반복해 내 기억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핸드폰에 가족 서사 폴더를 열고 모든 문자를 저장했다. 스크린샷, 타임스탬프, 발신자 아이디. 논쟁 안 할 거다. 보관할 거다. 정오쯤 정상인 척 안 하는 누군가와 말해야 했다. 태우에게 커피 시간 있냐 물었다. 15분 후, 2블록 떨어진 카페, 깊은 빨간 부스와 믿을 만한 다크로스트. 김이 나는 머그 위로 핸드폰을 밀며 자물쇠공 영상과 키링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방해 없이 받고 표정이 굳었다. 계획된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흔적 남길 만큼 멍청해 문자와 캐롤 통화 말했다. 압력을 쌓고 있어.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 끄덕. 아직 밀지 마어 패턴이 필요해. 단일 사건이 아니야. 매번 넘을 때마다 로그해. 날짜, 시간, 가능하면 증인. 가방에서 작은 가죽 노트북 꺼내 쓰기 시작. 오전 9시 42분 키링 발견. 잠금 흠집. 오전 10시 15분 카메라 영상 검토. 키 복제 확인. 오전 11시 캐롤 이모 통화 서사 프레이밍 11시 5분 11시 20분 사촌 문자 가족 돕기. 태우가 추가. 타운하우스 협회 불러. 방문자 접근 프로토콜 물어. 정복회는 사람 있었나 봐의 부스에서 바로 했다. 매니저 톤이 바뀌었다. 누구 내 재산 물었나 물으니? 내 어머니가 지난주 왔어요. 그가 천천히. 접근 권한 물었어. 내 안전 때문이라고 감사하고 끊고 태우봤다. 그의 눈썹 올라갔다. 그녀는 그냥 머무르는 것 이상의 기반을 닦고 있어. 카페를 나서며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칼을 가른 기분. 그들이 가족 정치로 할 거라면 나는 재산법으로 할 거다. 그날 저녁 거실에 복도 불만 켜고 방 가장자리에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두었다. 핸드폰 옆에 카메라 앱 열린 채 밖에서 얇은 벽과 두터운 고요 너머 목소리 머머. 나머지 상자 내일 민지의 목소리가 현관 계단 위로 떠올랐다. 영자의 낮은 톤이 따랐지만 단어는 안 들리고 리듬은 익숙했다. 계획, 토론 아님. 뒤로 기대, 고르게 숨 쉬었다. 물류 얘기였다. 어디 둘지, 날씨 아님. 머릿속에서 유일한 대사 리허설. 내가 내 집에 있지만 내 삶을 소유 못해 목소리 사라졌다. 그들이 만족하며 멀어지는 상상. 하지만 만족은 사람을 부주의하게 만든다. 다음에 내 문턱 넘을 때 나는 준비됐고 그들은 모를 거다. 목요일 오후 가슴 불안이 그냥 피로라 자신을 거의 설득했다. 식료품 가방이 손에 파고들며 현관 계단 오르고
따뜻한 서울 공기의 이웃집에서 김치찌개 냄새. 가방을 엉덩이에 기대고 손잡이 돌리다 멈췄다. 문이 잠기지 않았다. 내 데드볼트 무게 안다. 습관이야. 돌리고, 확인하고, 당기기. 아침에 잠갔는데 이제 너무 쉽게 돌아갔다. 안에서 음악. 가벼운 팝, 희미하지만 의도적, 마스터 베드룸에서. 그 방에서 음악 안 튼다. 배가 조였다. 식료품 내려놓고 소리 쪽으로 걸었다. 그녀가 있었다. 민지가 내 화장대 옆에 서서 메이크업을 서랍에 넣으며 매거진 촬영처럼 배열. 내 네이비 베드 스프레드 엎고 블러쉬와 크림 플로럴로 대체. 창턱에 그녀 라벤더 캔들 2개 깜빡. 문간에 멈췄다. 내 방에서 뭐 해? 그녀는 움찔도 안 하고. 집처럼 편안하게. 엄마가 괜찮대. 대답 전에 영자가 뒤에 나타나 접힌 타월 스택 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그녀가 나를 지나치며 말했다. 부엌에서 성우 목소리 외침. 무거운 상자 어디 둘까? 주머니 핸드폰 쥐었다. 지금 날카로운 말은 나중 그들 탄약. 대신 카메라 앱 탭하고 녹화, 렌즈 각도 두 여자를 프레임에. 영자가 침대 발치에 타월 펼쳤다. 더 따뜻해 보이지? 덜 차갑게 민지가 웃었다. 마침내 산 기분. 얇게 미소 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나갔다. 나중에 식료품 치우고 집이 이상한 거짓 고요에 가라앉자 핸드폰 핑 페이스북 알림. 민지 킨톤이 새 사진 앨범 우리 새집에 추가. 알림 위에 손가락 멈추다 탭. 거기 있었다. 내 거실, 부엌, 심지어 마스터 베드룸 샷. 그녀 플로럴 프린트로 쌓이고 향수병으로 어질러진. 캡션에 그녀 독립 여정 믿어준 모두 감사. 댓글 쏟아졌다. 민지야, 너무 기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딱이네. 공통 지인 하나. 이 공간 내 거야. 걸 목덜미 열 오르지만 한 글자 안 썼다. 돼지와 씨름하지 마. 혼잣말. 둘 다 더러워지지만 돼지가 좋아해. 모든 이미지, 댓글 스크린샷. 벽이 평소보다 가까워 느껴지자 재킷 챙겨 공원으로. 스페니시 모스 흔들리고 아이들 길 따라 쫓아다님. 태우 문자. 그들이 내 방으로 옮겼고 자기 것처럼 포스팅. 그의 답발음. 계속 모아. 그들 무모한 포스트마다 증거야. 복사숍에서 스크린샷 인쇄, 날짜 라벨. 로그북의 새 섹션 시작, 디지털 증거. 돌아오다 두 집 건너 rak힌 부인 손 흔듦. 내 언니 이사 왔네. 좋겠어. 회사 좋을 텐데. 얘의 미소. 그렇네요. 말하고 계속 걸음. 집에 게스트룸 문 닫힘. 내 베드룸 문 이제 활짝. 라벤더 냄새 복도로. 민지 웃음소리 안에서 핸드폰 대화로. 부엌 테이블 앉아 쌓인 증거 더미 펼치고 첫 페이지 가장자리에 손가락 올렸다. 그들이 이게 서 있을 거라 생각해 속삭임. 틀렸어. 첫 움직임이 오고. 마침내 그날 저녁 나는 와인 한 잔 따르고 뒤뜰에 앉아 하늘이 금빛에서 깊은 파랑으로 변하는 걸 봤다. 매미 소리가 크지만 방해 안 됨이 그냥 삶이 가는 소리. 태우가 뒷문으로 들어오며 잔 2개 들고. 내가 스스로 세운 평화를 위해 그가 잔 부딪히며 말했다. 미소 지었다.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우리는 말 없이 앉아 공기 씻고 밤이 쉽고 위협 없이 펼쳐졌다. 영자와 민지의 이야기는 동네 소문으로 희미해질 거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테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내 문이나 마음의 키를 안 가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삶의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은 나였다.